KT가 특별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길에 오른 최연의 코레일 사장은 한국정부 차원의 OSJG 정회인 가입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수출이 순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 주재로 3대 대포와 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어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루 만에 2,000선을 반납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에 2,0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5% 내린 1999.2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장 중반부터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이어졌지만 지수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760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도 5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12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음식료품 등이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철강금속과 운수창고 등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 네이버, SK하이닉스가 상승한 반면 포스코와 삼성생명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벼랑 끝에서 살아난 두 상장사인 현대시멘트와 남가통원의 명함이 엇갈렸다면서요? 네, 상장 폐지의 문턱에서 벗어난 현대시멘트와 남강토건의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남강토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현대시멘트의 주가는 하한가를 치며 꼬꾸라졌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대시멘트의 감자 결정이 두 회사의 주가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남강토건은 전거래일보다 5.39% 오른 9,38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현대시멘트는 14.89% 하락한 3,43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남강토건과 현대시멘트 모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후 현대시멘트는 전액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주주 및 자기 주식은 10주에서 1주로 그 외 주식은 5주에서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은 367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의 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감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일종의 재앙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남강토건은 올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본잠식 사유에서 벗어나 감자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남강토건에 대한 실질심사는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정기적인 심사의 일환에 불과했다는 평가입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희생 절차를 진행 중인 상장법인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남강토건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실질심사가 이뤄졌으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상장 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LG화학이 2분기에도 큰 폭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4거래일 연속 강세 움직임이죠? 네, LG화학이 2, 4분기에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2.24% 오른 27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째 강세입니다. LG화학의 강세는 1분기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을 보인 데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다솔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더딘 업황 회복 속도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1분기 영업이익은 3,621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4.5%나 늘어났다며
2분기에는 석유화학 부문이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커지고 나프타 투입 가격이 하락하면서 300억 원 이상의 원재료비 절감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가 특별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인력 구조 조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퇴직 발령은 일정대로 오는 30일에 실시하며 근속 기간과 정년 잔여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KT 명예퇴직 희망자는 지난 주말에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전체 규모는 2009년 명예퇴직 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는 조직 재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1등 KT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길에 오른 최연의 코레일 사장은 한국 정부 차원의 정회원 가입을 호소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의제가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아 회의에 가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RX는 남북한 철도를 이은 뒤 중국과 러시아 등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자는 구상입니다. 최 사장의 방북은 이명박 정부 이후 국내 공공기관장의 첫 평양 방문 사례로 철도 협력 등 남북 경협 등에서 진전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엔화 약세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수출이 순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수출이 1,38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으로 일평균 수출액도 20억 8천만 달러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분기 수입은 2.1% 증가한 1,324억 달러로 5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100을 합한 전체 무역 규모도 역대 최대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대외 변수가 남아있지만 2분기부터 수출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 주재로 3대 대포악 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어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 대포차, 대포폰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대포 통장, 대포차,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포 통장의 발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으며 대포폰의 경우 통신 3사가 사용을 정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대포차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 차량 등록이 신속히 말소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악재 발생이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티그룹이 집계하는 중국 서프라이즈 지수는 최근 마이너스 134.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 금융위기에 여전히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서프라이즈 지수는 최근 석 달간의 각종 지표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와 실제 결과의 차이를 수치화한 것으로 숫자가 플러스면 호재, 마이너스면 악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뉴스 현장 곧바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산업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던 근로시간 단축안과 또 통상임금의 4월 임시국회 입법화가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의 김광수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2달여간의 협상을 했지만 끝내 노사 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마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놓고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데 4월 국회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정소위는 현재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포함해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노총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최대 52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해왔고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 재계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우려해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에 주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적용 시점을 연장해달라며 맞서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면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고 정치권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합의를 본 후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합의 도출에는 불발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놓은 방안입니다. 현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남은 시간에는 신규 채용을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인데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시간을 여러 번 단축해왔는데요. 그때마다 고용률이 올라가지 않았고 선진국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에서는 1998년부터 주당 39시간인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10%대에 이르는 만성적인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인데요. 당시 프랑스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오브리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크게 빗나갔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기보다는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인건비 절감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네,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건데 과거 우리나라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또 해외 사례와 견주어 봤을 때도 그 성공률은 미지수에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 임금 제도를 손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월급은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고 기업들은 그만큼 급여를 줄여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절충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급여 형태도 완전한 연봉제로 전환하고 성과에 따른 상여금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비한 임금 피크제도 정착을 시켜야 되고 통상임금 문제도 노사 간 합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통상임금 문제 모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은 물론 노동계도 혼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빠른 처리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력한 후에 결과안을 도출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융합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융합 보안은 정보통신 융합 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융합 보안 피해는 2015년 13조 원에서 2030년에는 26조 원으로 커질 예상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선진국의 정보 보안 관리 감독 체계가 통합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사고 발생 때 정책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황원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복합적인 보안 사고에 대비해 대응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융합 보안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SM5 승용차에서 시동이 꺼지는 문제점이 있어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르노 삼성의 SM5에서 점화 코일 배선과 엔진 배선을 연결하는 커넥터 내부 핀의 접촉 불량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10월 28일에서 2013년 5월 2일 사이에 제작된 16만 1,700대입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8일부터 르노 삼성차 직영 서비스점과 협력 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은 유통업계 최초로 보급형 UHD TV를 한정 판매합니다.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스마트홈 일렉트로닉스가 생산한 스마트라 UHD 500A 제품으로 가격은 99만 원, 판매 수량은 100대입니다. 한정 판매 이후에도 100만 원대 초반 가격으로 상시 판매할 예정입니다. 사후 서비스는 전국 100여 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전문 엔지니어가 방문해 처리해줍니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면세점과 명품 아울렛이 들어섭니다. 강원도는 DL 이노베이션, 강원도 개발공사 등과
알펜시아의 면세점과 프리미엄 아울렛을 조성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면세점과 프리미엄 아울렛은 명품 수입업체인 DL 이노베이션이 2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합니다. 구찌와 프라다, 페레가모, 팬디 등 최고급 브랜드 매장을 열고 300에서 500여 명의 지역 주민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DL 이노베이션은 사업 성공을 위해 현재 서울에 있는 본사와 디자인 연구소 등을 알펜시아로 이전하고 수익금 일부는 지역 장학 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 기부로 환원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